박재훈 씨와 박혜영 씨는 기질적으로 정반대 기질인 사람의 만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재훈 씨는 굉장히 관계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평화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 서로 칭찬과 격려하는 관계. 그래서 박재훈 씨의 욕구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격려받고자 하는 욕구,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의 욕구가 강한 관계지향적인 사람, 사고자로 보면 국화기질의 사람인 거죠. 반면에 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합리론자 기질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적인 수준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인 거죠. 이 감성적인 사람과 논리적인 사람이 이 만난 관계. 그래서 서로의 굉장히 매력을 느꼈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또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서로에게 불만으로 나가게 되고 그 불만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신뢰를 잃게 되고 아픔이 깊어지게 되고 헤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재훈 씨는 많은 경우들을 이벤트를 하고 이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죠. 반면에 박혜영 씨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감사함으로 느껴지지 않냐고 또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내치는 모습이 있죠. 박혜영 씨가 박재훈 씨에게 따뜻하게 잘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칭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재훈 씨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까지 올라간 그 노력과 지적인 노력과 그리고 전문가가 된 것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해 줬어요. 그런 칭찬을 해줬을 때 박재훈 씨가 너무도 감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박재훈 씨는 그런 칭찬 받았을 때 살맛이 나는 사람인 거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박혜영 씨는 그런 칭찬을 어느 순간에 하지 않았던 거죠.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박재훈 씨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결혼 생활 중에 어느 순간에 일도 좀 없었지만 집안 살림이 너무 많고 아내도 굉장히 바쁘고 애들도 자라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연기자로서의 뭔가 활동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뒤로 미루는 그런 세월을 몇 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서로가 갈등이 깊어지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애들 키우고 바쁘고 할 때 남편이 와서 도와주면 좋아할 건데 왜 박혜영 씨는 그것이 감사함보다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을까요? 박혜영 씨의 욕구는 남편이 전문가가 되고 자신의 맡은 역할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수준을 성취하는 사람,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욕구였던 거죠.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었는데 박재훈 씨는 그것을 하지 않고 관계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가족의 그 관계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어긋난 아주 갈등의 핵심 요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쉽습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욕구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구를 채워준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욕구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랑이 뭐냐는 거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는 그 마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관계가 진짜 회복되려면 배우자가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생길 때 관계가 회복되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해줄 수가 있죠. 상대방이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기면, 배우자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냐면 갈등을 회복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어렵지 않겠죠. 왜?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부족한 사람이니까. 근데 많은 남자들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잘 하지 않죠. 그게 사실은 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나 부족한 사람이야,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돼. 이 이야기가 서로 부부 사이에 잘 이루어질 때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원 씨와 박혜영 씨 두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벽이 사실은 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박혜영 씨 같은 경우는 합리론자이기 때문에 사고자를 보면 대나무 기질인 거죠. 대나무 기질의 사람들은 상당히 독립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나무 기질의 사람들, 특히 내양 대나무 기질의 사람들이 가장 독신자 비율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굳이 배우자가 없어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내 능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박재원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죠. 관계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터치도 중요하고 스킨십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반면에 박혜영 씨는 이 대나무 기질의 사람들은 스킨십조차도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다른 거죠. 서로가 바라봤을 때 나 저 사람 좋아, 그것을 넘어서서 참 저 사람 불쌍해,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족한 사람이니까 서로 돕는 자로서, 그리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자녀들도 서로 돕는 자로서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이런 마음이 든다면 뭔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죠. 박재원 씨가 좀 더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박혜영 씨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다시 복잡하게 재결합해서 살아간다는 게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재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박재원 씨보다는 박혜영 씨 쪽의 기질적 성향이 더 장벽이다, 이렇게 저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론자 대나무 기질의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말년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 나왔던 존 내시라는 그 주인공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에 한 그 연설이죠. 그 연설에서 나왔던 그 대사가 이 대나무 기질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연설을 잠깐 읽어드리고 혹시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대나무 기질 사람들은 다른 사람 조언을 잘 듣지 않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숫자를 믿었습니다. 추론을 이끌어내는 방정식과 논리를 말이죠. 하지만 평생 그걸 연구했지만 저는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논리입니까? 누가 이성을 결정하는 거죠? 저는 그동안 물질적인 세계와 형이상학적 세계와 비현실적 세계에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전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입니다. 어떤 논리나 이성도 풀 수 없는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입니다. 조네 씨가 자기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당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섰어요.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며 내 모든 존재의 이유입니다.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조네 씨가 자신이 삶 전체가 이론과 논리의 방정식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자신이 깨달았던 논리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그 사랑의 방정식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 존재가 자기 아내의 그 사랑의 방정식이 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자기가 발견했던 그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가장 소중한 방정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취도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하고 이루고자 하는 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라는 그 사랑, 그 가족 관계에서 배우자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방정식, 모든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그 사랑의 방정식을 경험해보는 모험,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한 가치롭고 뛰어난 목표와 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